안녕하세요, 여러분. 우리 주변의 세상 속으로 떠나는 아주 신나는 모험,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탐험해 볼 곳은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거대한 동네, 생태계라는 곳이에요. 혹시 이런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저기 공원에 있는 나무 한 그루, 그 위를 짹짹거리며 날아다니는 새, 또 땅속에서 꿈틀대는 지렁이, 그리고 우리 머리 위에를 환하게 비추는 햇빛까지 이게 다 무슨 상관일까 싶잖아요. 근데 사실 이 모든 게 서로서로 연결된 하나의 엄청난 팀이라는 거. 오늘은 바로 그 비밀을 함께 파헤쳐 볼 거예요. 자, 그럼 우리의 첫 번째 탐험 힘차게 시작해 볼까요? 먼저 도대체 생태계가 뭔지부터 확실하게 알아보고 가자고요. 생태계, 말이 좀 어렵게 들릴 수도 있는데 사실 진짜 간단해요. 그냥 우리가 사는 동네라고 생각하면 돼요. 우리 동네에 여러 집들이 있고 놀이터도 있고 가게도 있고 다 같이 어울려 살잖아요. 생태계도 똑같아요. 식물이나 동물처럼 살아있는 생물들과 햇빛, 물, 공기처럼 살아있지 않은 것들이 한 공간에 모여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살아가는 거, 바로 그걸 생태계라고 부르는 거예요. 쉽죠? 그럼 이 멋진 생태계라는 동네에는 어떤 팀원들이 살고 있는지 선수들을 한번 만나볼까요? 각자 맡은 역할이 아주 중요하답니다. 생태계 팀은요, 크게 두 그룹으로 나눌 수 있어요. 먼저 식물, 동물처럼 살아있는 생물 요소팀, 그리고 햇빛, 물, 공기처럼 살아있지는 않지만 꼭 필요한 비생물 요소팀. 이 두 팀은 서로 절대 떨어질 수 없는 최고의 단짝 친구 같은 사이랍니다. 자, 생물 요소 팀부터 만나볼게요. 첫 번째 선수는 바로 생태계의 요리사, 생산자입니다. 바로 식물들이죠. 식물들은 햇빛 에너지를 이용해서 스스로 광합성이라는 요리를 해요. 스스로 먹을 걸 뚝딱 만들어내는 엄청난 능력을 가졌죠. 정말 대단하지 않아요? 맛있는 음식을 만드는 요리사가 있다면 당연히 그걸 먹는 손님도 있어야겠죠. 바로 소비자입니다. 우리 같은 동물들이 여기에 속해요. 식물을 먹거나 다른 동물을 먹으면서 힘을 얻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없어서는 안 될 정말 중요한 청소부 팀, 바로 분해자예요. 버섯이나 곰팡이,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세균 같은 친구들인데요. 이 친구들이 죽은 동물이나 식물을 잘게 분해해서 흙이 좋아하는 영양분으로 다시 돌려보내줘요. 그럼 식물들이 그 영양분을 꿀꺽 먹고 다시 쑥쑥 자랄 수 있는 거고요. 와, 이거 완전 완벽한 재활용 시스템 아닌가요? 자, 방금 만난 요리사, 손님, 청소부 팀이 서로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이들은 먹고 먹히는 관계로 아주 끈끈하게 이어져 있답니다. 제일 간단한 관계부터 한번 볼게요. 이걸 먹이사슬이라고 불러요. 기차처럼 길게 연결된 모양이죠? 별을 메뚜기가 냠냠, 그 메뚜기를 개구리가 꿀꺽, 또 그 개구리를 뱀이 꿀꺽. 이렇게 한 줄로 쭉 이어진 관계를 말해요. 근데 잠깐만요. 여기서 질문. 진짜 자연에서 뱀이 배고픈데 눈앞에 개구리가 없다고 난 개구리 아니면 안 먹어. 그냥 굶어야겠다. 이럴까요? 절대 아니겠죠? 맞아요. 실제 자연은 이것보다 훨씬 복잡해요. 뱀은 개구리도 먹고 쥐도 먹고 다른 것도 먹을 수 있잖아요. 이렇게 여러 개의 먹이사슬이 이리저리 얽히고 설켜서 마치 거미줄처럼 복잡하게 연결된 걸 우리는 먹이그물이라고 불러요. 이 먹이그물이 촘촘하고 튼튼할수록 그 생태계가 아주 건강하다는 신호랍니다. 먹이그물이 이렇게 복잡하게 얽혀 있다는 건 생태계가 스스로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하려고 균형을 잡고 있다는 뜻이에요. 이게 얼마나 대단하고 신기한 일인지 한번 이야기로 들어볼까요? 자, 이 섬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처음엔 풀이 가득한 평화로운 섬에 사슴들이 살게 됐어요. 근데 사슴을 잡아먹는 동물이 없으니까 사슴수가 너무 많아져서 풀을 다 먹어치워버린 거예요. 섬은 점점 황폐해졌죠. 바로 그때 늑대무리가 나타났어요. 늑대가 사슴을 사냥하니까 사슴수가 적당히 조절됐고 덕분에 식물들은 다시 자라날 시간을 벌었죠. 시간이 지나자 식물, 사슴, 늑대의 수가 모두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상태. 이걸 바로 생태계 평형이라고 해요. 정말 놀라운 균형 잡기 쇼 같지 않아요? 하지만 이렇게 멋진 균형이 가끔은 깨지기도 해요. 그리고 안타깝게도 우리 사람들 때문에 생태계가 아파하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우리가 타는 자동차에서 나오는 매연, 물건을 만드는 공장에서 나오는 연기는 공기를 아프게 하고요. 우리가 쓴 더러운 물이 그대로 강으로 흘러 들어가면 물고기들이 숨쉬기 힘들어져요. 또 우리가 버린 쓰레기들은 땅에 묻혀서 오랫동안 흙을 병들게 만들죠. 이런 것들이 바로 생태계를 아프게 하는 환경 오염이에요. 그러니까 핵심은 이거예요. 환경이 오염되면 동물과 식물들이 살던 집을 잃게 되고 결국 수가 줄거나 아예 사라져 버릴 수도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아까 봤던 그 튼튼했던 거미줄 같은 먹이 그물이 뚝뚝 끊어지면서 생태계 전체의 균형이 와르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하지만 너무 걱정만 하지는 마세요. 우리에게 희망이 있으니까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아픈 생태계를 돕는 멋진 생태계 수호대가 될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지금부터 알아볼게요. 사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생각보다 정말 많아요.
플라스틱병 대신 텀블러를 쓰고 가까운 거리는 걷거나 자전거를 타는 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돼요. 그리고 여기 정말 멋진 방법도 있어요. 바로 생태 통로라는 건데요. 자동차가 쌩쌩 달리는 도로 때문에 길이 끊겨서 위험에 처한 동물들을 위해서 만들어준 안전한 다리나 터널이에요. 동물들을 위한 안전한 횡단보도인 셈이죠. 이런 따뜻한 노력들이 모이면 아픈 생태계도 다시 건강해질 수 있답니다. 이 말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더 편하게 살기 위해 건물을 짓고 길을 만드는 건 필요하죠. 하지만 그 과정에서 자연을 아프게 했다면 반드시 원래대로 돌려놓으려는 노력을 함께 해야 한다는 뜻이에요. 사람과 자연이 서로 친구처럼 함께 웃으며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우리의 진짜 목표가 되어야 해요. 자, 오늘 저와 함께 생태계라는 거대한 동네를 신나게 탐험해봤어요. 이제 여러분은 생태계의 소중함을 아는 멋진 생태계 탐험가예요. 그럼 우리 탐험가로서 오늘 당장 우리 동네를 지키기 위해 할 수 있는 작은 일 한 가지를 스스로 약속해보는 건 어떨까요? 그 작은 약속 하나하나가 모여서 우리 지구를 구할 수 있을 거예요.